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우리 교재 190쪽에 왜냐면 그 앞에 있는 건 이제 가전체를 하나 더 넣은 거기 때문에 190쪽 수특은 122쪽입니다. 수특은 122쪽인데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내신을 위해서 수능 특강 보는 친구들은 고전 산문 0102 0304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0102 0304 이렇게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 이생규장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이제 전기소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전기소설입니다. 아까 주인공의 뭐 불우한 처지냐 뭐냐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한 뭐 비유형이니까 뭐 하시면 되고. 이번에 우의, 이런 건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기에서 우의적 표현이란 건 뭔가? 우화적 수법, 우의적인 표현들. 우의란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풍자하는 거. 아까 가전체도 그러한 거예요. 가전체도 우의적 수법을 쓴 겁니다. 수를 의인화해서 세태를 풍자하고 있기 때문에 빗대어서 이를 염두에 둔 작품을 해석하면 사건과 인물들 실제 사건 인물과 대응하게 되면 역사적인 일. 이생규장전은 우의로 읽는 것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수양대군과 그의 일파가 단종을 섬기며 절의를 지킨 충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사건은 계유정난을 우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아하, 계유정난 이거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자기도 위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계유정난을 우의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래서 최 씨를 단종을 우의한 것으로 보느냐, 충신의 일원을 우의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최 씨 단종으로 볼 거냐, 충신의 일원으로 볼 거냐 이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불우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도 당시에 이제 상황을 반영한 거겠죠. 그 어떤 수양대군과 일파가 그 뭐지? 전부 이제 조정을 장악을 했잖아. 그거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이제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감상한 내용. 자, 일반적인 이제 패턴 나와 있습니다. 애정 전기 소설이에요. 애정 소설이면서 전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애정 소설에 넣으면 좋긴 한데 이거 아니면 전기 소설 배울 일이 없으니까 좀 장르적인 특성이니까 이쪽에 넣었어요. 먼저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 우리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좋네, 공부하기에. 우의나 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많이 쓰는 용어니까 우의는 뭔가 돌려서 빗대거나 풍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전기는 뭐냐? 기이한 것을 전한다 이거. 현실계와 초현실계, 뭐 천상계 지상계겠죠. 그래서 환상성과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만 거기에 환상성이 첨가된 겁니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애정 전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고독감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가운데 남성 주인공, 항상 이 소설은 굉장히 근대적인 의식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여성 주인공들이 조금 더 주체적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내동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남주인공은 소극적이고 여주인공은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독감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불우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애정을 보여주지만 여러 가지 장애, 항상 우리 애정소설 얘기했지만 항상 장애 요소가 있어요. 어떤 장애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소설이면서 애정 소설의 특징을 다 보는 거야. 알겠니? 두 가지를 다 본다고. 이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 만남과 헤어짐을 주요 사건으로 겪게 된다. 우리가 최적절에서 봤죠.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거죠. 이 이생규장전에서도 이별과 재회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같은 모티프예요. 같은 모티프. 만남과 헤어짐을 주요 사건으로 겪게 된다. 그래서 숭고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있더라.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경쯤 되어서 뭐 9시에서 11시 정도일 거예요.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추다. 배경이 묘사되어 있네요. 그런데 화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생이 이렇게 담 너머를 엿본다 이런 뜻이야. 그 담 너머를 본 최 씨에게 한눈에 사실은
반하는 게 이제 결연 모티프의 내용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별했다가 다시 둘이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에. 근데 결국 이런 전란 속에 최 씨가 죽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 씨가 죽은 사람이 환시에 되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해. 이게 정기적 요소죠. 근데 결국 죽은 사람 언젠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저승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돼. 그러니까 최척전하고 똑같아요. 모티프가. 최척전도 만남과 이별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나라 후금의 전쟁 이게 세 번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세 번으로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게 이생규장전의 작품이에요. 당대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들이 당대의 이제 소망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뭐 죽은 사람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힘겨운 아주 험난한 장애를 극복한 사랑의 모습들을 당대 사람들은 즐겨 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 씨였어.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란으로 인해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죠.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최 씨가 이게 전란의 아픔이죠 지금. 전란으로 인해 죽었어요 지금. 난으로 인해 이제 죽었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어.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본디 양가에 따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과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지금 어떤 전기적인 요소를 보여주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는 본디 양가, 아주 귀족 집안이란 말이야.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소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 그 여성으로서 가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다시 설명할게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끊겼어. 배터리가 다 돼서.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사육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시오.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예요.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계기였죠. 그래서 인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연을 맺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장애 요소는 사실 집안의 반대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례를 올렸어. 제가 스스로 제 마음을 갖다 바쳤죠. 푸른 바다에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인연을 맺었고 결연을 맺은 겁니다. 휘장을 만나서 다시 만난 거야. 다시. 그러니까 한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죠. 계속 거듭되니까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자,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이제 맺은 인연이 있었다는 거야.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서 이게 장애죠. 구덩이에 뒹굴게 됐죠.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다. 전란으로 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그런 이런 어떤 전란으로 인한 어떤 이런 장애 요소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홍건적의 난이었거든.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죠. 끝까지 지조를 지킨 거야. 끝까지 지조를 지켰어. 그들에게 겁탈을 당할 뻔했거든. 끝까지 지조를 지킨 겁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 거예요. 천성이 그렇게 한 것이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외진 산골짜기에서 결국 죽게 되었죠. 당신과 헤어진으로 짝을 잃고 홀로 나간 새 비유한 겁니다.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탄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전란으로 인한 시련이죠. 고단한 홍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개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를 적는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목숨보다 절개를 중요시 여겼어. 하지만 누가 마지막에 꺼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죽은 사람이니까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벌어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가난 날이 지난 날 즐거움을 헤아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란으로 인한 지금 비극을 보여주죠. 장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거예요. 시체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어떤 비극, 비참함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수양대군 일파가 장악을 해서 그 단종을 섬겼던 무리들을 막 처단을 했잖아. 그런 상황이 이런 전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안타까운 홍건적의 난이 벌어진 상황이 수양대군 일파가 집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러 적막한 골짜기에 분바람을 일으켰으니 뭔가 그 어떤 뭐 실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어떤 사상가인데 저도 천예훈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혼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뭐 실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산, 전설 속의 뭐 동굴 이런 것들이에요. 신선히 살겠다는 삼생의 향이 그윽히 풍겨나오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 100년 가약을 맺자고 했던 거 저버리지 않다고 약속하겠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인연을 맺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다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비록 죽은 몸이지만 이걸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정기소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죽은 몸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성을 띠고 있죠. 여성 주인공이 오히려.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게 말한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 그래서 죽은 이와 사랑을 나눕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그래서 내가 바라던 바였는데 지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좀 반대지. 근데 좀 남성 주인공은 소극성을 띠는 겁니다. 소극적이에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를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좀 비극적이죠. 아무 곳에 버려져 있어.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어. 지극한 즐거움이 다시 만났으니까 예전과 같았어요.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에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오관상기색에 합장했어.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바쳤습니다. 유교적인 도리를 효를 잘 지킨 거죠. 그 뒤에 이제 속세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어.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이나 손님의 기둥사에 할애하고 주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궈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최 씨와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지.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쯤 최 씨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과의 사랑인데 인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인간 세계에서의 그 법도하고 안 맞는 거죠. 귀신과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3번의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3번의 인연. 처음에 담장은 엿봤지만 부모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고 거기다 홀리를 놓였지만 전란으로 했을 죽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사랑을 비록 죽은 몸이지만 하게 됐는데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입니다. 마침내 오해하기 시작했다. 이상 깜짝 놀라고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음식은 피할 수가 없다고. 이 법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몸을 환생시켜
당시가 지나면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묘축할 수는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운명론적인 그래도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잖아. 그 법도를 지키고자 해요. 이승과 저승의 법도를. 그런 어떤 법도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법도를. 중요하게 볼게요.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할 만하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리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졌을 때 당신이 할 때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어. 예수 성현이 말씀하시길 이 법도를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선 당시에는 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사랑을 나눈다는 건 자칫 그런 예법에 좀 어긋나게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귀신이라 하더라도 유교적 예법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교적 예법에 충실한 겁니다.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야 지금. 만류하는 거죠. 저승으로 가는 걸 만류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면 운명에 순응해야지. 나는 귀신의 명부에 법도를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이곳에도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운명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야 돼.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둬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되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누굴 배려하는 거야? 이생을 배려하는 거죠. 오히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반하고 햇볕 아래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몸 건강히 지내세요.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정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얼마 후에 결국 이생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생 규장전이었어요. 최초점과 비슷하게 이제 이별과 재회가 이어지고 전기 소설의 특징들이 좀 잘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가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한 이해. 벌써 1번부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들의 거역해서 환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있는 게 거역한다고 그랬던 거고. 최 씨의 기한을 수상하게 여긴 거 아니죠. 효행에 충실했다. 유교적 도리는 지키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뭐 단종이냐 충실의 이론을 보느냐 이건데 A의 관점에 따른 몸을 내맡기는 것은 몸을 내맡기지 않았잖아. 뭐 문제를 교묘하게 냈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저항하던 단종이 목숨을 내주게 되는 일. 여기서 몸을 내맡기지 않았어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야 그냥 왕위를 순순히 내주는 거죠. 몸을 내맡기는 건. 아니 절개를 지키다가 몸을 내맡기지 않은 게 절개를 지킨 거거든. 그런 홍건적들에게 그지? 최 씨가 그 굵은 볼트체 부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했죠. 그건 절개를 지킨 거야. 그거는 그래서 몸을 내맡기는 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왕위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번부터 보시죠. 이승의 인물인 이생과 저승에서 환생한 인물인 최 씨가 만나서 정회를 다 나눈 곳에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의한 사건을 다루었다. 그쵸? 맞고 최 씨가 꽤 잘해보고 싶다고 제안하자 바로 내가 바라던 바 아주 더 능동적입니다. 먼저 적극성을 띈다고 그랬죠? 이생과 최 씨의 애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3번의 좋은 시절이 있다가도 어그러지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주인공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돼. 맞아요. 최 씨가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에 빗대어지는 것과 최 씨가 떠난 뒤 결국에는 홀로 살아남게 될 이생에게서 주인공들이 고독감을 지닌 모습으로 형성한다. 그렇죠? 최 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독점적 애정은 맞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네.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